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법부가 이래저래 좀 뒤숭숭한 모습인데요. 예, 검찰 내부의 또 긴장감도 재현되지 않을까 또 걱정이 커지고요. 예, 여당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이제 처리가 됐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사법부 내에 좀 자중질환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그 앞서서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또 이 발언 논란도 있었고요. 이 사법부의 현재 모습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선 탄핵 관련해서는요. 네.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만들므로써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우리 헌법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헌법상 제도가 이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안까지 발의하진 않고 있지만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탄핵을 얘기하는 그 이유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했던 녹취록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이제 그 녹취록을 봤더니 우선 맥락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임성근 부장은 탄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표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나 이런 것으로 이제 제출이 되면은 녹음된 상태나 과정 이런 것들을 더해서 그 내용을 해석하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공개된 녹취록은 통상적인 녹취록하고는 좀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녹취록이라고 하면 보통 두 당사자가 얘기할 때 한 당사자가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당사자가 답변하는 것이 이제 담겨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기사 검색을 통해서 본 녹취록은 질문은 없고 답변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녹음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서 지금 이 둘이 나눈 대화라고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실제 실익이 없다고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은 계속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좀 야당이 세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좀 정치 공방의 형식을 띠다 보면 이 사법부가 좀 안정되는 데는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법관 탄핵의 경우에는 그 탄핵 자체가 어떤 형사처벌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징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국회가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헌재로 와서 헌재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죠, 말씀하신 대로. 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그 사퇴 얘기도 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잖아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법원 내부에서 사퇴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예. 법관 내부에서는 좀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도를 통해서 일부 법관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익명에, 예. 그렇게 보도되는 건 한두 건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네. 진짜 그런 여론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여론이 정말 큰 건지, 등등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로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이제 탄핵 여부가 이제 다 넘어갔는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좀 점쳐집니다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미 이제 임성근 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 진행이 됐고 그 결과 기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1심 법원에서도 임성근 부장 판사의 당시 행동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라고 하는 법관들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런 사안들이 이제 헌법에 위반됐다라는 인식을 한다라는 결정이 나온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이라든지 또는 헌법적 가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탄핵에 대해서 뭐 인정하는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대법원에서 그 내부 징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실제 이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 자체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이라는 아주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저희들이 좀 아쉽게 보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스스로 자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국회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관의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 그래도 이제 파면 즉 옷을 벗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어떤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 또는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법관으로 다시 복귀해서 재판 업무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보충적으로 탄핵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죠. 예. 어제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이 첫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관심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제 유임 여부였는데 유임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뭐 이를테면 좀 교체를 요구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네.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사전에 만나서 뭐 대화는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 인사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절차적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왜냐면은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은 절차는 다 절차 요건은 다 충족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의견까지 들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는 이제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성윤 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뭐 또 잘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최근에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해보건데 한동훈 부장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 뭐 이런 것들 왜 신속하게 안 하냐 이런 취지의 불만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부장검사의 경우에 그 혐의 입증의 가장 중요한 증거, 그러니까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아직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요 증거가 조사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무혐의 결정을 빨리 해라. 또 그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좀 타당한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유의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로 삼는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휴대폰 포렌식 기술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 당시 장관 후보자에게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휴대폰 포렌식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일체 사실에 대해서 좀 비공개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기술 확보는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답변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월성 원전 수사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좀 유임이 됐습니다. 네. 예.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모르겠습니다. 월성 1호기 관련된 수사가 이제 정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특별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결과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별 문제 없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련된 지검장이 유임됐다. 이런 것 보더라도 이번 인사가 그렇게 내용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좀 증명해 준 하나의 단편일 수도 있겠죠. 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딱 2달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당내 경선이 여야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새 벽두보다는 이 여당의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야당이 상당히 좀 선전하는 오랜만에 그런 선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흐름을. 전에도 한번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코로나19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코로나19는 곧 접종 관련된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공급책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점점 더 좀 나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지금 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상황은 좀 나아지고 또 야당이 들고 나온 정권 심판론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유용한 수단은 아닌 것 같아서 재보궐선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제 야권의 화두처럼 돼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야권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지금 시동을 건 것 같긴 같습니다. 그런데 예.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선은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네.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딛고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권 심판론만을 들고 나온 그런 선거 상황에서 과연 야권이 선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게 보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종인 대표의 경우 웬만하면 국민의힘 쪽 사람이 후보가 네. 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했던 경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되기가 쉬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차원에서라도 열린민주당과의 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실제 후보들 입에서 나왔잖아요. 네. 예,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열린민주당과의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열린민주당 통합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부터 줄곧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네. 통합해야죠. 왜냐면은 두 당이 지향하는 바가 거의 같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힘을 합쳐서 했을 경우에 보다 더 강한 힘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요. 통합 절차를 진행하는 것 상당히 좋게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전에 통합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속도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궐선거가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대당 통합에 적극 찬성하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